여러분, 2025년 암호화폐는 더 이상 전문가나 투자자들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제 암호화폐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투자 자산으로만 여겨졌던 암호화폐가 송금, 결제,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도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엘살바도르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국가입니다. 이 결정은 해외 송금 비용을 절감하고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기존 은행 시스템에서는 송금 수수료가 평균 7%에 달하고 며칠의 처리 시간이 필요했지만 비트코인을 통해 국민들은 실시간 송금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해외에서 가족에게 송금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태국 푸켓에서는 관광산업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입니다. 관광객들이 레스토랑, 호텔, 상점 등에서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다면 환전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더 편리한 여행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 등 고액 거래에서도 암호화폐 사용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부탄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를 시범 운영하며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농민들은 생산물의 유통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며 공정한 거래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는 부탄이 디지털 금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초기 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암호화폐는 단순한 디지털 자산을 넘어 실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변화의 중심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과 이를 뒷받침하는 규제 명확성, 그리고 암호화폐의 과세 및 혁신적 활용 사례인 탈중앙화 금융, 더파이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암호화폐가 실생활에서 안정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스테이블 코인이란 무엇일까요? 스테이블 코인은 특정 법정 화폐, 예를 들어 미국 달러와 같은 통화의 가치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테더, USDT와 USD 코인, USDC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일반적인 암호화폐와 달리 가격 변동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송금, 결제, 국제 무역 등 안정성이 중요한 거래에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아프리카로 송금해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기존 은행 시스템을 이용하면 높은 수수료와 며칠의 대기 시간이 필요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면 몇 분 만에 거래를 완료할 수 있고 수수료도 훨씬 저렴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개발도상국의 중소기업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존 은행 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무역 결제를 처리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안정적인 거래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안전한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가 충분한 준비금을 보유하지 못하거나 운영을 불투명하게 할 경우 고정된 가치가 깨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와 금융 시스템 모두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기준, 준비금 보유 여부, 운영 투명성을 검증하는 규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이러한 규제가 더 강화되며 스테이블 코인이 실질적이고 안전한 금융도구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 명확성이 필수적입니다. 규제가 명확하지 않다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투자자와 기업 모두 혼란을 겪게 됩니다. 우선 암호화폐를 화폐, 상품 혹은 증권 중 어디에 분류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암호화폐의 종류와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 화폐의 가치를 유지하며 실제 화폐처럼 사용되기 때문에 주로 화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금과 유사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가격 변동성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신뢰를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으며 상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ICO로 발행된 토큰은 주로 증권으로 분류됩니다. ICO는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토큰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은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토큰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나 일부 ICO는 투자 계약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증권법 적용 대상이 되며
이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규제 명확성은 단순히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암호화폐 생태계에 신뢰를 심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규제가 명확해지면 암호화폐 기술을 활용하려는 기업과 투자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가 안정적으로 실생활에 자리 잡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암호화폐가 투자 자산으로 주목받으면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과세 기준입니다. 암호화폐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명확한 과세 규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간주하여 매매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스테이킹이나 채굴로 얻은 보상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한국은 2025년부터 암호화폐 거래 차익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만 연간 250만 원 이하의 거래 차익은 비과세로 간주되며 그 이상의 차익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중요한 활동인 스테이킹과 채굴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스테이킹은 암호화폐를 네트워크에 예치하여 거래를 검증하고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받는 과정입니다. 채굴은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며 보상을 얻는 방식입니다. 명확한 과세 기준은 투자자들이 불필요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암호화폐 시장이 성숙한 금융 생태계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는 암호화폐의 가장 혁신적인 활용 사례 중 하나로 은행이나 중개기관 없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디파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인 금융 환경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디파이 플랫폼에서는 암호화폐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는 신용 점수나 복잡한 심사가 필요하지만 디파이에서는 암호화폐만 담보로 맡기면 간단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를 디파이 플랫폼에 예치하면 전통적인 은행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플랫폼에서는 연간 5에서 10% 이상의 이자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도 디파이의 중요한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덱스는 사용자가 자산을 직접 보유한 상태에서 거래를 할 수 있어 중앙화된 거래소보다 보안성과 투명성이 뛰어납니다. 디파이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구나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개발도상국과 같은 금융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디파이가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디파이에도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스마트 계약의 보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용자의 자산이 위험에 처할 수 있고 법적 규제가 부족한 플랫폼에서는 투자자 보호가 미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는 디파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마련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은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규제가 명확해지면 암호화폐는 더 이상 불안정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금융도구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보안 문제, 규제 정리, 사용자 교육 등이 그 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과정 속에서 열릴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암호화폐의 현재와 미래가 새로운 시각과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